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수목생리학이 사실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공부하기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외울 게 많고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이 맞나 싶은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객관식 조리막에서 조금 낯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수목생리학 관련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거 이렇게 좀 이거 보시면서 이런 게 주관식에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문장 하나 정도로 만들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무이사 보시는 분들 객관식 준비, 또 나무이사하고 국가문화유산 관리 기술자인가요? 예. 문화재 예전에 이제 문화재수리 기술자라고 불렀던 거기에 이제 주관식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나무이사 따신 이후에 난 뭘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게 될 거고요. 이 책은 2021년 8월에 이경준 박사님께서 머릿말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안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는 저작권법 위반이고 그렇게 안 하려면 이경준 박사님한테 허락은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제가 이경준 박사님 수업을 딱 한 2시간 정도 들은 게 다라서 뭐 그런 이제 부탁을 할 만한 사이도 아니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스스로 그 책을 보고 책 다 사셨죠, 그죠? 그 책을 보고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어떤 게 중요한지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고 곰곰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공부에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2장 이제 첫 번째 단원인데 2장 첫 번째 단원 가기 전에 목차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수목의 특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누스 아속에 대해서 소나무 속과 이제 피누스 덴시플로라 하고 그러니까 그 소나무 이제 피누스 아속이죠. 그리고 이제 잣나무 그 코라이엔시스 이게 이제 연륜이 이제 딱딱한 부분 그다음에 이게 연륜과 이제 그 나이테 부분과 이제 목질부가 이제 그 전이가 이제 여기 소나무는 급진적이고 이제 잣나무는 이제 그 급진적이지 않고 이제 변이가 이제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목질부가 달랐고 관속도 잎의 관속도 관다발도 이제 소나무는 2개. 그다음에 이제 잣나무는 저기 5개였죠. 그때 이제 백송 그리고 잣나무리 나머지 잣나무라고 이름 붙은 종류들이 다 잣나무과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르커스 아속에 보면 이제 황공제하고 우리가 이제 산공제, 황공제 이런 용어로 부르지 않고 또 이제 새로운 용어를 불렀었어요. 이제 그것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수목의 특징은 죽은 세포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지난주에 한번 보셨고요. 오늘 볼 거는 수목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연륜, 그러니까 피자식물, 나자식물, 그 다음에 유세포는 어떤 건지, 수목의 구조.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면서 수목의 생장,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목의 생장, 햇빛과 광합성, 호흡,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과 질소 대사, 여기 이제 질소 환원, 질소 고정, 그러니까 질소 순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지질대사, 이제 우리가 그 기름 성분에 있어서는 고소한 맛을 내는 지방산의 종류, 그리고 이 수목 내 지질이 어떤 게 분포하고 있는지, 리그닌 같은 경우도 세포 벽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해서 수목을 서 있게 만드는 건데, 이 리그닌이 이 지질의 일부다. 그리고 산림 토양과 무기 영양 보면 이제 필수 원소 이제 부족 현상, 영양분 부족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수분 생리와 증산 작용에서 수분 포텐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스트레스가 어디부터 오느냐, 잎에서부터 오느냐, 뿌리부터 오느냐 이런 것들도 다루고요. 이제 무기염의 흡수에서는 일단 선택 흡수, 능동 운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유성생식 그러면 당연히 꽃이 피어야 되겠죠, 그죠? 무성생식 같은 거하고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종자생리, 식물호르몬의 종류 5가지 당연히 외우고 출발하셔야 되고요. 조림과 모육생리, 그다음에 스트레스 생리, 고온저온, 바람, 복토와 심시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제 목차를 전체를 다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 쓰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하시면 되고 제가 저도 이걸 저기 써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 혼자 쓰고 그냥 혼자 볼 때는 아무 느낌이 없이 했는데 저는 시간 전략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씁니다.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죄송한 건 글씨를 제가 잘 못 쓴다는 거죠. 이해해 주시고 저도 글씨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글씨를 고치기 위한 노력은 제가 별도로 이제 기술사 보시는 분들, 주관식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글씨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세요. 근데 시험 붙고 나면 괜한 걱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어쨌든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죠. 별도로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 또 두 번째 장, 첫 번째 장이 이제 그 서론이었고, 이제 두 번째 장이 이제 수목의 구조입니다. 구조와 기능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대지방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세포, 저 생물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생물의 구성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계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6개 기관이 있다. 나무는 그러니까 수목, 우리 목본식물은 6개 기관이 있다. 그 세포가 한꺼번에 뭉치면 그게 기관인 거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세포가 비슷한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 그게 조직인 거고 그게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이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 세포는 6개 기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식물 세포의 종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양생식하는 기관, 그다음에 생식 생장하는 기관 이런 것들로 구분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이 세포 기본 단위인 세포의 간격이 넓고 열대지방에서는 왁스층이 얇은 잎을 가지고 있다. 세포 간격이 넓고 그러니까 세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왁스층이 얇은 잎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이 왁스층이 얇다는 객관식 공무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자가 이 책을 봤을 거니까요. 다양한 책이 많겠지만 주관식이 만약에 이 그 열대지방의 강수량이 많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왁스층이 얇다 이렇게 쓰면 주관식에서는 이게 답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열대지방에서는 이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왁스층이 얇을 것 같지만 강수량에 버티기 위해서 기름칠을 해놔야 왁스층은 기름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두껍습니다. 다른 생물학책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 외에 더 좋은 교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목 생리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책이 답이에요. 주관식에서도. 그렇지만 주관식 서술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서술해야 돼요. 왜냐면 이경준 박사님 말고도 박사님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에 해당하는 답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주관식 답 쓸 때는. 근데 객관식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럼 이건 정답입니다. 열대지방,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잎은 세포 간격이 넓고 왁스층이 얇다. 강수량이 작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세포 간격이 좁고 왜냐하면 증발에 견뎌야 되니까 왁스층이 두껍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왁스층이 얇다, 두껍다는 이런 그 상대적 설명을 하기 위한 이경준 박사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 고민이에요, 고민. 이거 상대적으로 책 보는 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하셨을 뿐,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다 진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그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두꺼운 잎, 그러니까 세포 간격이 좁고 왁스층이 두꺼운 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잎은 경엽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는 증산 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 우리가 이 추운 지방에 자라는 수목 이런 우리 기후대별로 구분하면 추운 지방 이러면 한대일 것 같지만 사실 식물을 다룰 때는 우리나라도 사실 한대 지방은 없어요.
백두산 천지 가까이 가면 몰라도 어쨌든 아한대가 주류예요. 아한대가. 그래서 이 아한대는 아한대 식물들은 잎이 짧고 표피층은 두껍고 바늘 형태. 우리 침엽수가 많다. 짤막하고 이거 맞춤법은 맞는지 모르겠네요. 짤막하고 표피층이 두껍고 바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잎이. 두 번째, 수목의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세포는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는데 생물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입니다. 기계가 몇 개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 부품들도 사실 세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 부품은 하나하나의 조각들은 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뭉쳐 있는 만약 기관 이렇게 되면 똑같이 우리 그 엔진 같은 거 하나의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거랑 비슷하게 기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은 생물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며 이제 그 중에서도 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세포예요. 유세포는 페어런트 부모죠. 부모 파렌키마, 그러니까 페어런트 키마 이렇게 붙어가지고 파렌키마 셀이라고 불러요. 파렌키마 셀. 얘는 원형질을 가지고 있는 주목하세요. 원형질을 가지고 있다. 원형질이 있으면 살아있다.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말처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유세포, 수목이라는 생물은 죽은 세포가 대부분이고 표피 일부분만 지각 껍데기처럼 아주 얇게 살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살아있는 부분의 핵심적인 세포가 유세포다. 여기에 나오는 유세포가 그렇고요. 그래서 유세포는 그 생명 현상의 핵심 역할을 해요. 광합성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스스로 엽록소로 만들죠. 호흡도 합니다. 뭘로 해요? 미토콘드리아로. 그리고 물질을 분비하고 또 물질을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신장, 길어지고 분열, 나누어지고 분화, 기능이 또 구별되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분열과 분화가 특별히 기능상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모양이 똑같은 상태로 갈라지면 그걸 분열이라고 부르겠지만 모양이나 기능이 달라지면 분화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화까지 가고 나면 결국은 파렌키마 셀은 다른 세포가 되는 기본 세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유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목본 식물에서는 유세포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 그래서 물질 분배를 그만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객관식 공무원 시험 보실 분들 여기 밑줄 쫙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조금 다른 색깔로 이렇게 두껍게 칠해 놓으시면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헷갈리는 것들은요. 시험에 출제도 빈번하게 될 뿐더러 나오고 나면 내가 물질 분배가 목본 식물이 죽은 세포가 대부분이니까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죽은 세포가 대부분이고 살아있는 세포가 더 왕성하게 움직이고 표면만 살아서 또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그만큼 효율적인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죽은 세포가 많기 때문에 유세포의 비율도 낮기 때문에 유세포는 살아있는 거니까 얘가 어차피 생명현상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본식물은 호흡도 적게 한다. 다른 동물에 비하면. 동물과 비교한 특징 지난번에 적으셨죠. 그래서 세포는 여러 개가 뭉쳐져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다. 그 조직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의 모임이 기관이다. 헷갈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3단계로 기억하면 잘 돼요. 우리가 기억이 아주 적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억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 개로 복잡하게 만들수록 기억이 잘 돼요. 우리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이 수업도 듣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자유롭게 놔줄까요? 그 자유를 드릴까요? 그건 안 돼요. 그죠? 자, 이걸 기억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포, 조직, 기관
요렇게 3단계로 기억하세요. 두 개를, 우리가 하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두 개를 기억하는 게 쉽고, 두 개를 기억해서 헷갈리면 기관이 앞인지 조직이 앞인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했는지 저도 몰라요. 틀렸을 수 있어요. 다시 들어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서 그 틀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 수목생리학 가지고 다시 시험 봐야 될 일이 아마 문화재 수리기술자 나무의사가 있을 건데, 저 한참 뒤에 볼래요. 자신이 없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게 저한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세조기, 세조기. 그럼 이제 조직과 기관은 헷갈릴 게 없겠죠. 조직은 독특한 기능을 하는 유사한 세포들의 모임이다. 이 기능이 기관하고 비슷해서 비독특한 기능을 하는 기관,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죠. 독특한 기능을 하는 유사한 세포들이 모이면 그게 조직이다. 그리고 기관이 된다. 그래서 세조기, 세포조직 기관, 세조기, 세포조직 기관. 소리 내서 3번 정도 읽으세요. 안 헷갈려요. 세조기. 그리고 여기 그 여러 가지 조직이 이제 표에 막 나와 있어요. 책에, 그죠? 책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게 2개가 있어요. 우리는 헷갈리는 건 끝까지 구분하고 가야 돼요. 후각 조직과 후벽 조직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후각 조직은 엽병, 엽맥, 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병, 입자루죠.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입자루가 있어요. 자, 근데 떡갈, 신갈처럼 입자루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상수리, 갈참, 졸참처럼 입자루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요게 입자루예요. 입자루. 네, 엽병, 그 다음에 연맥,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주맥, 옆에 측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 이런 것들은 이제 후각 조직인데 얘는 지탱을 해요. 지탱을 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다. 후각은 우리 후각, 냄새 맡는 후각 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연결은 이렇게 하세요. 사람의 후각은 감기 걸리기 전에는 살아있어요. 그죠? 후각은 살아있는 조직. 근데 후벽 조직은 섬유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호두 껍질, 도토리 안에 과육 말고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무배유 종자잖아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떡잎이 있어요. 자엽이. 어쨌든 거기 이제 그 자엽까지 다 안에 종피 안에 다 들어있죠. 도토리의 종피나 호두나무의 껍질은 후벽 조직이라고 부른다. 후벽 조직. 자, 도토리는 견과류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종자가 혁질의 종피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견과류가 맞고요. 자, 원형질이 없습니다. 자, 원형질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형질은 살아있는 세포의 특징이다. 그래서 주로 뭘로 돼 있다? 유세포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후벽 조직은 죽은 세포다. 후벽 조직. 그러니까 표피 세포는 일단 코르크 조직이며, 그 다음에 어린 수목의 표면을 보호하는 것이고, 코르크 조직은 이제 나중에 표피 세포가 이제 코르크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르크 조직은 표피 조직을 대신해서 이제 나무가 성장하고 나면 이제 표면을 보호하는 조직이 코르크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세포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표피 세포라고 부르지만 나중 되면 이게 코르크 조직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 기본 조직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표피 세포의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보호 조직이고, 그 다음에 지지 조직이다. 실제 조직은 여기 표피, 종피, 코르크 조직, 근관, 수피를 이루고 있는 것. 2차 목부의 2차 목부 실제로는 이 지지 조직에서는 피층, 엽맥, 엽병. 자, 여기 보호 조직과 지지 조직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보호 조직은 다른 세포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바뀌게 되면 여기 2차 실제 조직에서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똑같죠. 그 다음에 유세포, 후막세포, 후벽세포인데 여기 섬유세포,
후막세포, 후벽세포 이렇게 보호 조직이 3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세포, 여기는 섬유세포 이렇게 필기를 하고 나면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조직에서는 표피, 종피, 코르크 조직, 근관 이거 하나만 약간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2차 목부의 피층, 연맥, 엽병 이런 것들 수피 안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수피의 이제 실제 조직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수목의 기본 구조는 6개의 기관이에요, 조직이에요. 세조기 6개의 기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6개의 기관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영양 기관은 제가 아까 영양 조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고 그걸 뭐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요. 주관식 시험을 원래 통과하는 점수가 주관식은 몇 점이에요? 60점. 그럼 우리 몇 점 수준으로 공부해야 돼요? 70에서 75점 선. 그럼 안정권으로 붙죠. 자, 그래서 얘는 세조기, 세포 조직 기관. 그래서 얘는 영양기관. 세포의 기본 구조는 6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양기관으로는 입, 줄기, 뿌리, 영양조직이래요. 입이 자꾸 붙어있죠. 이거 자꾸 고쳐야 됩니다. 저도 고쳐야 되고요. 근데 이 안에 이제 그 기관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죠. 얘는 기관. 여기에 이제 후각 조직, 여기 요 안에는 후각 조직과 후벽 조직. 꽃, 종자, 열매는 후각 조직, 살아있는 후각 조직과 후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종자에서 어떤 건 후벽 조직이다. 아까 종피, 도토리의 종피, 호두의 종피, 그죠? 그럼 종자 열매는 뭐예요? 나중에 개체가 될 부분 중에서 여기 배, 그 여기 영양물질까지 아니면 떡잎까지 포함하고 있으면 얘가 사실 종자죠. 요 세트가 종자. 그 옆에 과육이나 다른 종피들이 있으면 얘는 열매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부분, 다음 개체가 될 최소한도의 부분을 종자라고 부를 수 있다. 종자 안에도 제일 그 다음 차세대 개체가 될 주인공을 뭐라고 불러요? 배주, 주인공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입줄기 뿌리 영양 구조에서는 자 후각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후벽 조직은 있긴 하죠. 이제 코르크 형성층 바깥에 완전 수피 부분. 그리고 안에 죽어 있는 목부 안에. 근데 일부 이제 후벽 조직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일단은 후벽 조직이 없을까요? 이 책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형성층, 수피, 코르크 형성층 이제 이게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 부름표하고 그다음에 2차 사부, 2차 목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이제 잎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목차 쓰는 거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 수목의 구조 부분이었고요. 여기 이제 호르몬의 종류 5가지, 옥신, 사이토키닌, 아보시산, 지베렐린, 에틸렌 먼저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나중에 접근하시고요. 자, 여기 그 세포의 구조의 기능과 여기에서 자 객관식에 나올 만한 것, 세포 간격이 넓고 왁스층이 얇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곳, 주의점 미리 말씀드렸고요. 추운 지방 아한대에서는 잎이 짤막하고 표피층은 두껍고 바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잎이 수목의 기본 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세포 핵심 역할을 하는 유세포. 그래서 목본식물은 유세포의 비율, 객관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 그리고 수목은 세포 조직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세포들, 기관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모임이고, 후각 조직은 엽병, 연맥, 줄기, 지탱 조직이고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똑같은 지탱 조직을 할 것 같지만 이 후벽 조직은 주로 섬유세포,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섬유세포, 근데 대부분 죽어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두 껍질,
도토리 좀 대부분이 아니고 그냥 죽은 겁니다. 원형질이 없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죽은 세포다는 거. 근데 표피세포 코르크 조직은 이게 어린이 수목의 표피 표면을 보호하던 표피세포는 나중에 코르크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유세포 기본 조직에서 보호 조직과 지지 조직이 있는데 차이는 여기 유세포, 보호 조직은 유세포, 후막 후벽은 똑같습니다. 이게 죽은 세포니까요. 일부 있는 거죠. 자, 섬유에서는 지지 조직에서는 섬유세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실제 조직 이제 성체에서는 표피, 종피, 코르크 조직 그리고 근관 그러니까 그 나무의 뿌리 끝부분 뿌리 끝에 관처럼 쓰고 있는 조직 이렇게 이 부분에 있는 조직 얘를 근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이제 후각 조직이라는 거 근관 여기 이제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거 이제 숲이 뭐 대체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지 조직은 2차 목부, 피층, 연맥, 역병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수목의 기본 구조는 잎줄기 뿌리, 영양기관과 그다음에 꽃, 종자, 열매 같은 생식기관이 있고 생식기관은 후벽세포와 후각세포 그다음에 잎줄기 뿌리는 후각 조직과 그러면 후벽 조직은 없나? 후각 조직 안에 형성층, 수피, 코르크 형성층, 2차 목부, 2차 사부 꼭 기억해 두세요. 2차 목부, 2차 사부는 후각 조직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